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저 하늘을 나는 제트 인진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이 바로 재료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료 연력학의 심장부 13장을 함께 파헤쳐 보면서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왜 순금이나 순철 같은 아주 순수한 금속은 제트 엔진이나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같은 데에는 거의 쓰이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성능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엄청난 강도나 특별한 기능들은요, 순수한 원소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건 아주 정교하게 살게 된 혼합물의 결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높은 강도 혹은 녹슬지 않는 성질 같은 특별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 여러 원소를 섞어서 합금이라는 걸 만들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분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날수록 재료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복잡함을 대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복잡하게 짝이 없는 혼돈 속에도 모든 걸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깁스 상률이에요. 이건 그냥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요. 이 재료의 세계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절대적인 규칙서이자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거랍니다. 깁스 상률. 말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성분의 수,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상의 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사이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해지는 법칙이에요. 이 세 가지 용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여기서 상은 고체, 액체, 기체 같은 물질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성분은 그 재료를 이루는 기본 화학 물질들이죠. 그리고 자유도는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조절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온도나 압력 같은 변수들의 개수예요. 결국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를 제약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자, 이제 규칙서를 손에 넣었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재료의 세계를 탐험할 지도가 필요하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한 재료의 세계를 길 잃지 않고 탐험하려면 지도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재료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지도의 이름이 바로 상안정성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요, 재료 과학자들이 복잡하게 섞인 혼합물이 온도나 압력 같은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각적인 도구예요. 말 그대로 재료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지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져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안정적인지, 또 걔네들끼리 섞이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재료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기체가 고체 금속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질문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체가 금속 안으로 좀 들어간다고? 그리 대수냐고요? 이게 바로 기체 용해도라는 문제의 핵심인데, 이 작은 기체 원자들이 금속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체 원자들이 금속 안으로 몰래 들어가면 멀쩡하던 재료를 아주 쉽게 부서지게 만들고 신뢰도를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미리 예측하고 제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료 안에 있는 원자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복잡한 혼합물 속에서 원자들도 혼자가 아니거든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행동을 미묘하게 바꾸고 있답니다. 이 원자들 사이에 사회적인 역학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이 상호작용 계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원자가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원자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관계지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이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왼쪽은 그냥 용매 A랑 용질 B 둘만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에 새로운 친구, 용질 C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기존에 있던 B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변 환경이 원자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이게 바로 상호작용 계수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우리 사는 세상이랑 참 비슷하죠? 자, 지금까지 뭐 깁스 상률이니 다이어그램이니 상호작용 계수니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연력학적 도구들이 어떻게 우리 현실 세계의 기술로 재탄생하는지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비행기의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초합금, 수십 년을 끄덕없이 버텨야 하는 거대한 다리, 그리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뤄질 수 있는 치명적인 재료 파손을 막는 기술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연력학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이론이 현실을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문장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요즘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발달한 시대에 왜 우리가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깊은 통찰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연력학의 규칙서와 지도야말로 모든 첨단 재료 기술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